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사 강사 오태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뭔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과 주제는요, 우리 동네 여행사입니다. 여행사를 보면 이 사자가 회사가 아니고 역사사자를 쓰고 있잖아요. 여행하시다 보면서 뭐 혹은 어딜 어느 동네를 가시든지 간에 뭐 데이트를 하시든 아니면 가족들끼리 요즘 여행 정말 많이 다니시죠. 뭐 휴양지를 가시든 리조트를 가시든 뭐 부산을 가시든 제주도를 가시든 뭐 이런 여행지를 가면서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네를 가든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정말 그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우리 역사에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되게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제 직업 자체가 이렇게 국사다 보니까 국사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 이야기, 또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좋은 경치 보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여행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조금 더 나름의 의미가 있는, 또 뭔가 남는 것이 있는, 또 이랬구나 좀 생각이 깊어지는, 또 우리 역사와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깊어지거나 관심이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맥락에서, 그런 목적에서 제목을 여행사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사장이 바로 저죠. 그래서 여행사 사장 오태진이 여러분들께 이 코너를 만들면서 조금 더 좋은 풍성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답사죠. 한국사학과 학생들이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그 답사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르죠.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영주에 가면 영주 사과를 먹잖아요. 대구 사과를 먹잖아요. 광주 가면 무등산 수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박이나 사과를 먹더라도 이 고향에서 왜 사과가 유명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저는 이런 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그냥 국사만 계속 공부했던 그런 강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한겨레 20일이라는 신문, 뭐 언론을 한번 제가 보았는데, 최근 이슈되는 게,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느낀 게, 서울시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바로 창덕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행사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연결이 됐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창덕궁 종묘 그 트레킹 코스를 역사적인 어떤 내용과 함께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한겨레 20일은 약간 좀 그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사죠. 그래서 이런 한겨레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제목 자체 꼭지가 일제가 갈라놓은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가 갈라놓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주목하죠. 강조하고. 그래서 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사들은 반일, 뭐 극일, 뭐 잔재 청산,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남기고 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테마로 이런 기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갈라놓으니 뭔가 이렇게 강조점이 들어가 있고, 궁궐 담장길을 열다. 그래서 궁궐이 뭐냐 했더니 창경궁 종묘 연결된 새로 생긴 숲에 가보실래요? 이게 새로 생긴 숲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창경궁이 아니라 아까 창덕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창덕궁이랑 창경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창덕궁, 창경궁이 담벼락 하나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 하나만 넘어가면 창덕궁, 선 하나만, 문 하나만 통과하면 창경궁입니다. 많이들 모르셨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창덕궁, 창경궁을 통칭해서 동궐이라고 불렀고, 그 동궐 남쪽이 종묘가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이 그 창덕궁과 종묘로 연결되는 그 라인을 뚫어버린 거예요.
뚫어버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문화재 일본이 많이 훼손했다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덕궁 종묘 연결선인 것입니다. 이걸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이런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들은 이런 부분을 일본인들이 갈라놨다. 그러니까 마치 갈라놨다라는 걸 우리 민족 정기를 훼손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한겨레 21 쪽에서는 뭔가 일제가 갈라놓은이라는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 생긴 도로인데요. 이렇게 참 가볼만 합니다. 창덕궁과 종묘 그쪽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긴데요. 이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한번 다뤄봤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은 이 경복궁이 우리나라의 그 북궐이라고 해서 법궁 가장 중요한 그 궁궐입니다.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정부종합청사가 있고요. 경복궁에서 이 안국동 방면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창덕궁, 창경궁 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돈화문이 있는 곳입니다. 돈화문이 있어서 예전에 이 도로를 율곡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요게 이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창덕궁, 창경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 라인을 만든 게 일제시대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요 라인을 뚫어가지고서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일본인들이 이 도로를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감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우리 궁궐을 훼손하며 종묘를 이렇게 딱 갈라놓은 거. 이건 마치 풍수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왕실의 조상님들이 뭔가 그 기운을 줍니다. 이렇게 막 좋은 기운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조상님들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빡 갈라놓으면서 그 기운을 차단했다. 조선 왕조의 정기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방금 공부한 한겨레 21쪽에서의 주장인데 분명한 건 팩트는 분명히 갈라놓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민족 정기를 갈라놓고자 한 것이냐? 뭐 이런 쪽에 방점을 두는 쪽은 이제 반일이나 극일 쪽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위치는 어쨌든 요 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요 도로입니다. 요 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종묘고 세계문화유산, 또 위쪽이 뭐 창경궁이 있고 요쪽에 보면 창덕궁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 여기입니다. 돈화문. 여러분들이 그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 바로 이 돈화문이에요. 그래서 돈화문에서 쭉 오면은 율곡로를 따라서 원남동으로 서울 상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대입니다. 의대.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요 도로가 이렇게 관통됐었는데 요거를 복원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라는 취지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원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쪽이 종묘고 요쪽이 창덕궁 궁궐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면이 종묘. 종묘이고 요쪽이 이제 창덕궁 쪽이에요. 창경궁 쪽. 그래서 요 관통하고 있는 이 도로를 이제 이렇게 메꾼 건데 옛날 이제 사진이죠. 그러면 요즘 바뀐 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그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터널은 그대로 두는데 그 위쪽 터널을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든 겁니다. 원래 터널이 없었어요. 새로 만들고 요 위를 이렇게 공원으로 트레킹 코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담벼락도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렇게 복원을 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궁궐인 걸 알겠죠? 창덕궁, 창경궁 쪽이고 요쪽 여기가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이 국왕께서 창덕궁, 창경궁 쪽 이렇게 가셔가지고 요 문을 통해서 종묘를 들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종묘를 들어갈 수 있는데 요 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북신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문은 신령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거니까 이쪽이 남쪽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남신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묘 정문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창덕궁을 통해서 북신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요 북신문이 현재 개방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모습이 이런 조선일보에서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옛날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 보신 거는 현재 사진의 모습이고, 그럼 옛날 사진은 이제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동궐도라고 해요. 이름을 동궐이라고 부른 이유는 동궐은
경복궁 동쪽에 있는 궁궐이니까 동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시기는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제작을 명령했고 엄밀히만 순조의 세자였던 효명세자가 만들라 지시를 했었다고 써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정조를 굉장히 많이 닮았던 제2의 정조로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세자입니다. 이게 바로 효명세자입니다. 예전에는 뭐 드라마로 보면 박보검 씨가 그 효명세자 역할도 하기도 했죠. 순조 때, 그러니까 24년에서 뭐 30년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이 동궐도라고 부르는 그림은 고려대 박물관과 동아대 박물관에 한 점씩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가로가 한 7m? 굉장히 크죠. 한 6, 7m 정도, 세로 한 3m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저도 학부 때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규모가 커가지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뭐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맨날 다니는 창덕궁의 정문 돈화문입니다. 여기 앞에. 그래서 돈화문 요 부분을 통해서 요 담벼락이죠. 요 담벼락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방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예전에 순조 때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도 창덕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돈화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동궐도에서 보이는 돈화문을 제가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요 건물에 있죠. 요게 지금도 남아있는 돈화문이고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게 돈화문으로 유네스코 지정,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세계 문화유산 창덕궁이. 그 가운데에서 이 돈화문은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입니다. 그래서 요 2층 누각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이죠. 요 부분도 월대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공식 행사를 가질 때 뭐 가례식, 결혼식, 뭐 책봉식, 뭐 아니면 신하조례식 이런 걸 할 때 이게 모여가지고 왕족들은 요 위에 서 있고 신하들은 이렇게 양쪽에 도열을 했다고 합니다. 군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돈화문에 가면은 이렇게 옛날 복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교대식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월대도 최근에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 요겁니다. 그래서 최근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추석 때 가가지고 찍어온 사진인데, 이 정문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죠. 요거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요 위쪽에 이렇게 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이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찍은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동궐도의 모습이, 돈화문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궁궐 담벼락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종묘로 가는 그런 산책 루트 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덕궁의 돈화문의 모습, 그래서 요 월대라고 하는 걸 거쳐서 요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요 궁궐 담벼락, 이게 바로 요 담벼락이다 한 거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술락길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그 술락길은 지금도 술라라는 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술라라는 말은요, 순찰하는 길.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왜 경찰차들이 이렇게 순찰하지 않습니까? 그 순찰한다라는 길을 술락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올라가는 산책 코스가 있고, 산책 코스를 따라 올라가면 북신문을 통해서 종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북신문은 왕이 역대 임금님들, 할아버지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나다니던 그런 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경제 뉴스를 잠깐 보면은 이 종묘와 창덕궁 길을 잇는 이 행사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꼭지를 보시면, 헤드라인을 보면은 창덕궁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길, 90년 만에 열린 창경궁 종묘,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아까 그 한겨레 22일의 그 주제는 뭔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거라 그런지, 그 길과 반일 혹은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맥락으로 이렇게 어떤 민족의 감정을 조금 표현하고 대변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매경은 그런 꼭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일제가 뭐 갈라버린 일제, 이게 아니라 그냥
헤드라인이 이래요. 그냥 팩트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90년 만에 다시 연결된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기사 제목에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터널 모습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제감정기 때에 이 창덕궁과 종묘를 관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은 1922년에 관통 계획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가 2022년이니까 딱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100주년이라기보다 100년째가 되던 해에 그 일본인들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궁궐을 이렇게 갈라놓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이래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에 이걸 복원한다라는 데 있어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좀 있는 편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일제가 뭐라 했냐면은 뭐 민족 정기를 이제 끊게 했다라는 표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경도 보면은 도로 건설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순종이 반대해서 안 된다 했다. 그러니까 순종 임금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인데 종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갈라놓으면 안 된다. 이거는 불가하다. 그런데 순종 황제가 4년 뒤인 1926년에 사망합니다. 승하하십니다. 승하하고 난 다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국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32년에 이 종묘와 창덕궁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0년이니까 몇 년 만입니까? 100년 전에 시작됐다가 90년 전에 그 도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원래 없던 게, 조선시대에는 없던 게. 그래서 갈라졌다. 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면 이분 시각도 이래요. 이 기자님의 시각이 서울의 도로 편의를 위한 건설이 아니었다. 그러면 시각이 뭡니까? 결국엔 이렇게 가네요.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갈라놓았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가치 중립적인 생각을 하는 듯한 인상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면 이를 설로 치부하기에는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흔적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의 감정은 어떤 마음이시냐? 매경에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이게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한 것일 것 같다. 내 마음은 그렇다. 역시 반일, 극일, 일제 잔재의 청산을 해야 한다. 민족 정기를 회복하자. 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한 번쯤은 들어볼 듯한 말들이 있죠. 뭐 좋은 산마다 큰 쇠막대기를 정상에 박아 끄는 것들이다. 교활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결국 매경에 있는 이 맥락도 일본의 어떤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민족 정기를 회복하자. 뭐 이런 취지로 쓰고 계신 거예요. 일본인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겨레 21과 매경 같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걸 민족 정기 훼손을 복원해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일제 잔재 청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재 청산을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심정적인 부분에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한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 근데 이런 그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10년에 처음 복원 계획을 세웠을 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민족 정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복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없던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참 힘들다, 그죠? 우리나라 그 뭐 하나 복원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일본의 어떤 그 정기를 끊고자 했던 우리 민족 정기를 끊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그런 의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정신적인 부분을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복원을 해버리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실제적인 실생활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도로에 있어서의 뭐 교통 체증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타협을 하게 돼야 됩니다. 타협. 그게 뭐냐면 터널을 만들고 그 위를 다니게 한 것. 참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정기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각은 무엇인가? 세계일보인데요. 창덕궁 종묘 역사 잊기로 이어지기를. 여기도 이제 역사 잊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 이게 보수 신문이든 뭐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신문이든 제가 뭐 세계일보가 보수 신문이란 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같이 어떤 그 쓰고 있는 오피니언 방향이 뭔가 정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인 듯합니다. 역사 잊기, 정기 회복, 일제 잔재 청산 이런 맥락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분은 외부 논설 기고하신 분이신데 안창모 경기대 교수 건축학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역사학과가 아니고 건축학과 선생님이신데 그럼 이분은 조금 어떤 시각 갖고 계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분은 뭐라냐면 율곡로가 증언하는 지난 100년. 그러니까 건축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뭔가 역사학, 뭐 민족 정기 회복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실까? 뭐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건축학이라고 하는 실용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그 정기 회복적인 측면만으로 보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 팩트, 뭐 100년 전 22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교통을 위해 도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명분은, 그러니까 일제의 의도는 어떤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교통을 위해, 그러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 순종은 도로 개설이 마땅치는 않았다. 난 싫어했지만 불가피하다면 창덕궁 일부를 내놓더라도 종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창덕궁을 좀 헐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종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창덕궁은 괜찮은데 종묘는 안 된다. 그래서 총독부는 도로를 반대하는 여론에 주춤했으나 말한 대로 순종이 돌아가시자마자 반대하는 어른이 없어지죠. 그래서 추진했다. 그런데 왜 일제는 도로교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느냐 했더니 1926년, 이 해가 이제 순종이 돌아가신 해이기도 하지만 조선총독부 신축 건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전에 중앙청이라고 불린 거 있죠. 그게 신축 건물이 완공된 해입니다. 그래서 1926년 준공된 경복궁 뒤에 있던 총독부 신청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시각은요,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뭐 물론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서 총독부 신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며 총독부는 서울 도성안에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했고, 그러면 총독부가 경복궁 앞에 있었으니까 경복궁과 창덕궁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를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종묘 때문에 종묘를 이전하는 여론이 나올 정도였지만 총독부는 본인들의 의지대로 그냥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과 종묘가 연결돼 있다가 그거를 반으로 딱 갈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반으로 갈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분의 시각은 총독부 신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순환도로망을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런 어떤 일본인들의 주장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각에 의하면 이제 총독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맥락에서 도로망이 필요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양측이나 이제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의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통도로를 일제가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 민족정기 훼손을 뭐 쇠말뚝을 박은 것처럼 우리 정기를 훼손하겠다라는 맥락에서 도를 만든 거다. 근데 물론 이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총독부라는 새 건물을 경복궁 안에다가 만들면서 총독부가 그 서울을 이렇게 관통하는 순환도로망을 만드는 과정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거는 민족정기를 끊는다라기보다는 그 도로 가설 목적은 총독부의 순환도로망을 만들게 한 것이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팩트이긴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뭔가 일제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조금은 좀 다르거나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예전에 김영삼 정부입니다. 어찌 보면 김영삼 정부가 이제 1993년 김영삼 1993인데 이때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으셨는데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가운데 하나가 경복궁 광화문, 이게 광화문이거든요. 광화문 뒤쪽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렇게 흉하게 있었어요. 이 흉하게 있었던 이 건물을 결국 철거를 하기로 합니다. 철거하기 전에도 물론 반대가 많았어요.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민족 정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하는 쪽은 철거를 반대하니까 왠지 요즘 말하면 친일파 같죠. 왜 그걸 반대해? 총독부 건물을 반대하는 게 일본이냐? 뭐 실제로 이때 일본 정부가 그냥 이거는 그 당시 1926년에 만든 건물로서 아시아의 당시 그 건축의 기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기도 했대요. 건방진 놈들, 그죠? 어쨌든 근데 이런 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일본인들이 요구하면 우리는 그래? 일본이 요구했어? 그럼 반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거하자 했던 거죠. 우린 철거할 거야. 근데 반대하는 쪽은 명분이 뭐였냐면 친일파여서가 아니라 총독부 건물을 그냥 두자고 한 이유가 역사 교육의 새로운 어떤 산 현장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였던 듯해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일본한테 지배당했던 흔적이니까 절대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른바 와진상담, 쓴쓸개를 매일 이렇게 빨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총독부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일본한테 나라 뺏겨.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자, 이런 맥락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하셨냐면 조상의 빛나는 유산, 또 민족문화 정수인 문화재를 총독부 건물에 보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민족정기 회복 차원이죠. 그래서 결국 총독부 건물을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를 지시를 내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어느 정부였습니까?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부였죠. 겉으로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민주자유당이라는 정당이었으니까.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3당 합당의 결과가 민주자유당이었고,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거든요. 당시 김대중 후보와 붙었을 때.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은 모두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민족 정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독부 건물을 없앤 겁니다. 첨언하건대 이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광화문 뒤에 똑하니 서 있는 거, 이건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저는 이건 민족 정기를 뭔가 이렇게 훼손하면서 우리 광화문을 내려다보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을 그 안에 만든 것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압박하고 내려다보고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총독부 건물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순환도로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묘를 관통했으므로 이것도 역시 총독부 건물의 결과물로서 보여준다면은 그 의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또 어떤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생긴 부속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 즉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도로를 이렇게 메꾸는 대신에 도로가 없는 것처럼 만들고 다시 연결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나름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잘 합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좀 아름답고 그 운치 있는 그런 광경도 엿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북신문을 통해서 종묘를 갈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한답니다. 아니 왜 여기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유는 종묘 입장료가 다르고요, 창덕궁 입장료가 달라서 창덕궁 입장료를 내고 종묘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유랍니다. 나 맙소사. 그러면 통합 패키지, 자유이용권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겠죠. 저는 제안합니다. 창덕궁, 창경궁, 종묘 자유이용권을 만들라고.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